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이 신호가 나오면 도망치세요. 증시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오늘의 영상 내용 주제는 이거예요. 증시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 눌림목이 기회인 이유도 자세히 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장을 폭락으로 이끌 핵심 악재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지만이 어떤 상황이든 대응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시장이 폭락한다면 왜 폭락할 것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갈지 자세한 전략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만 잘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추천 종목들도 유튜브 영상에서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자료집을 만들어서 다양한 좋은 종목들을 보기 좋게 내어드리고 있죠.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이고요.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기 급등 종목들도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집과 매일매일 일일 급등 종목들, 이런 급등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증시 폭락 가능성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하락이 지금 진행되는 이유죠. 왜 그런 것이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 짧게 핵심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AI의 정부 보증 발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오픈 AI가 그 정부한테 우리 대출할 때 너네가 보증 좀 서줘라고 이제 정부한테 요청하고 혹은 뭐 지금 이제 행사장에서 발언했던 건데요. 이 얘기는 짧게 말해서 오픈 AI가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이 발언을 듣고 나서 거부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오픈 AI의 위기론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오픈 AI는 오픈 AI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워낙에 다양한 기업들하고 클라우드 계약도 컴퓨팅 파워 계약도 하고 추가적으로 그 반도체 건설,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무너지면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면 오픈 AI만의 몰락이 아니라 전체 AI 반도체 시장, AI 컴퓨팅 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증시의 전체적인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얘기 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오픈 AI가 지난달 말 반도체 관련 세액 공제 범위를 넓혀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픈 AI는 투자 세액 공제 대상 확대는 실질적인 자본 비용을 낮추고 초기 투자를 완화하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병목 경상을 해소해야 하고 미국 내 구축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한 등 그 우리 데이터 센터 지을 테니까 보조금을 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중국에 맞서 미국 내 제조업에서 보조금 지급, 비용 분담 협정, 그리고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등을 제공해야 된다고 정부에 함께 전달했는데요. 특히나 이 내용이 이제 행사장에서 밝혀지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앞에 있는 서한은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오픈 AI 최고 재무 책임자는 한 컨퍼런스에서 참석해 정부가 AI 칩 조달 비용을 보증하는 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발언까지 하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뒤에 이어서 이 내용을 들은 지금 이제 미국 정부 인물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AI 정책을 총괄하는 AI 차르 지금 이제 데이비스 지금 이제 백악관 기술 자문위원장은 AI에 대한 연방 정부의 구제 금융 없다. 너네 이제 망해갈 것 같으면 우리가 구해주는 건 그런 건 없어. 우리는 보증 서줄 일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 이 세금이 나가는 얘기잖아요. 오픈 AI가 망하는 걸 전 국민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지금 현재 만약에
해주려고 했다라고 해도, 웬만하면 살려주려고 했다라고 해도, 이게 대놓고 정부에서 발언, 지금 이거 해주겠다고 발언이 나오면 굉장히 큰 문제죠. 민주당에서 바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바로 반대파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걸 해주려고 해도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이제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발언이 나오자 이제 거부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발언이 나오자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지금 이제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보 보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굴하죠. 예, 일단 뭐 상황 수습해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흘러갔죠. 앞서 설명해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표면적으로 투자자들이 줄 서고 있다고 발언했으나 사실상 이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면 자금 조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자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부담되고 있음을 역시나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달 방법인 상장까지 추진한다면, 이 기업이 최근 상장 준비한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정말 해다 최악으로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아마 상장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장까지 추진한다면 정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이런 이슈들 자체가 확실히 AI에 대한 투자가 과잉 투자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의 한계점을 항상 고민하고 시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장밋빛 전망만 이어지던 현재 시장에 약간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최근 하락을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대출 채권 찍어가지고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다가 가장 이제 적자가 심한데 돈이 없는 기업인 오픈 AI가 이런 짓을 하니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오픈 AI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채무 불이행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채권을 발행하거나 투자금을 받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채권 시장, 특히나 채권 시장에 CDS 스프레드가 크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노란색 선하고 이 초록색 선이 오라클하고 코어 웨이브 지금 현재 기업의 이제 신용 부도 수합 프리미엄인데요. 현재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야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잘 안정시켜 놨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오픈AI 좀 공격적으로 좀 대출을 해가지고 채권을 찍거나 대출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었던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큰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항상 AI라는 건 최근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얘가 하나 부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머지 이 기업들도 부도가 나오진 않는다고 해도 추가적인 대출이라든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오라클하고 코어웨이브는 GPU 기반의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서, 이 기업이 그러면 이거 대출 돈 마련해서 이 데이터 센터 지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 놓은 다음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메타 같이 급한 기업들한테 컴퓨팅 파워를 이제 전달해주는, 이제 대여해주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AI 신용부도 수합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빠지면서 주식을 더 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정말 여기부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은 좀 알던 내용이죠. 세 번째는 거의 다 사용한 증시 부양 카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항상 트럼프 정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미국인의 62%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움직임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뀝니다.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신경을 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식시장까지 무너지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트럼프 또한 과거도 보시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1기, 2기 모두, 지금 트럼프 1기
2기 2016년도부터 시작 2017년도 18년도 그때 당시죠. 그리고 지금 최근 2기 모두 주식시장에 신경 쓰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증시가 뭐 최고가를 계속 달성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죠. 투자자들한테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제 증시를 부양시킬 만한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카드들이 꽤나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을 최근에 1년 유예했죠. 3개월 유예도 아닙니다. 1년 유예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의미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AI 거품론, 연준의 금리 인하 보류 발언에 증시가 하락하자 중국 관세 유예, 그것도 1년 유예를 좀 했고요.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부양시키는 발언하면서 카드를 많이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카드는 셧다운에 대한 협상, 요거 정도가 마지막 남은 카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셧다운 그 협상해가지고 증시가 반등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복귀할 수 있죠. 근데 다음에 또 문제가 되면서 또 위기론이 나왔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부양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죠. 이미 긍정적인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악재를 제거하거나 호재성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많은 카드들은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굳이 따지면은 지금 곧 있으면 뭐 11월 17일 날짜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현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수장하고 만나거든요. 이때 GPU에 대한 판매를 좀 더 많이 승인해준다라든가 요즘 아랍에미리트한테도 수출을 허가를 해줬죠. 혹은 뭐 GPU 시장, 뭐 AI 반도체 시장, AI 시장을 좀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 아니면은 아랍에미리트가 직접적으로 오픈 AI에 투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고요. 요런 지금 현재 행동들을 통해서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카드 뭐 요 정도가 좀 한계고 뭐 남은 카드는 셧다운 협상 뭐 요 정도가 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나 많이 카드를 사용했다. 그래서 증시 다음 하락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많이 없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진되니까 이건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 막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증시가 더 떨어지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길어지는 셧다운 속 비어버린 고용 데이터인데요. 일단 셧다운 자체도 문제긴 하죠. 근데 뭐 지금은 38일째 지속되고 있고 현재 GDP 기준에서 0.1%, 0.2% 정도 영향을 끼치면서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다시 뭐 지금 연방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돈이 안 풀리고 있던 게 셧다운이 끝나서 돈이 풀리면 많은 부분이 만회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 결국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가도 결국 이 마지막 막판으로 가면 협상을 할 겁니다. 트럼프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증시 너무 무너진다 싶으면 협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셧다운이 길어지면요. 금리 인하가 보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가장 큰 변수거든요. 지금 시장을 떠받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유동성 공급, 돈이 계속 퍼져 나올 거야.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유동성이 계속 퍼질 거야. 유동성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증시 계속 올라갈 거야. 이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첫 번째 상승 요인이고요. 과거 이제 그 2020년도 그 바이러스 사건 이후로 나왔던 시장과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I 현재 성장이 계속된다라는 건데 지금 AI 성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문제가 생기면 진짜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위원회가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데이터는 누구한테 얻습니까? 정부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야 되잖아요. 정부의 데이터 그냥 띡 하면 숫자 누르면 나옵니까? 아니죠.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이제 가계 고용주부터 시작해서 피고용인까지 전부 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지금 작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하나씩 다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서류를 다 보내고 다 받고 통계 작업을 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띡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고용 데이터를 꼭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이 고용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한 달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데이터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근거가 명확히 없으면 금리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돼서 떨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떨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번 증시는 그래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일단 트럼프 정권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증시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증시 떨어지잖아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다음 중간선거 2026년도 11월 중간선거 있거든요. 이때 완벽하게 패배하면 트럼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6년도 11월까지는 어떻게든 지지율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0포인트대로 떨어지면서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심을 잡아야 된다. 주식시장의 민심도 놓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셧다운까지도 저는 적절한 수준 안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증시의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거품론 또한 적당한 조정을 불러올 정도이지 뭐 대출 너무 때려서 데이터 센터 짓고 뭐 혹은 뭐 너무 과도한 자본 지출해가지고 짓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오픈 AI가 너무 오버하는 게 사실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AI 수요의 증가세가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AI 사용 증가는 늘어나고 있어요. 분명해요. 그래 AI 사용 증가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 늘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지.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나오고 그 AI 수요의 증가의 포지션에 맞춰서 실적 증가의 예상치대로 가면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폭락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면 큰 폭락이 바로 나기는 애매하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12월 금리 인하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눌림목도 뭐 그래도 셧다운에 대한 카드도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아랍에미리트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투자라든가 AI 반도체 수요 늘릴 만한 카드도 또 있고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AI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성장 때문에 좀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이 격차로 인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폭락하고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AI 거품 언제 꺼지지? 그죠?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언제 꺼질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악재는 이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폭락을 만들 신호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명분이 명확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빅테크 기업들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저는 GPU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주면 그러면 미국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싹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중국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게 GPU 수출 허가를 막게 되면서 최근에 많은 논란에 좀 빠졌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GPU 많이 안 써도 AI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연구들이 꽤나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알리바바가 GPU 효율을 대폭 상향하는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있는 GPU를 활용적으로 되게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복수의 AI 모델이 동시에 구동되는 환경에서 GPU 자원을 최대 82% 절약하며 기존 기술 대비 2.2에서 2.5배 높은 요청 처리율과 최대 9배의 효율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없이도 할 수 있는 너네 바보 아니야? GPU 이렇게 많이 필요해? 필요 없던데? 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최근 딥시크에서도 성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GPU 사용량을 110분의 1로 줄이는 텍스트 이미지로 줄이는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이 해당 기술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서 압축하는 광학적 압축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GPU 사용량을 줄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현재 대답을 할 수 있는 AI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냥 뭐 기술력 대충 보여준 게 아니라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계속되고 이런 논문들이 현재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 센터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흐름을 읽기 위해서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 AGI의 성공 여부인데요. AGI가 뭐냐? I가 뭐냐라고 하면 현재 AI 수준하고 좀 달라요. 현재 AI 수준은 어떤 정도냐면 똑똑하게 질문해야 똑똑하게 답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AI 잘 못 써요. 여러분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챗 GPT, 뭐 제미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XAI부터 시작해서 퍼플렉시티 알아야 뭘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 좀 해야 기본적 어느 정도는 알아야 질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AGI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사람보다 더 똑똑한 혹은 사람에 준하는 혹은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잘 알려줄 수 있는 정말 똑똑한 AI를 만드는 건데 이 AI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라든가 오픈 AI가 열심히 만들려고 이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는 건데 AGI 단계로 가면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자, 근데 이 AGI가 실패하면 이런 사건들이 좀 당겨지겠죠. GPU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AGI가 성공하면 AI 뭐 지금 AGI 쓰려면 뭐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해라는 것도 입증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AGI 성공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AGI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이 이게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하락 이유를 봤을 때 돌발 폭락을 만들어낼 정도의 이슈는 아닙니다. 적당한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가 유효하고요. 다만 미국에서 AGI가 너무 늦어지거나 중국의 GPU가 미국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AI 과잉 투자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투자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픈 AI 뭐 투자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면서도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중국에 나오는 소식들을 상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만약에 혼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판단이 어려우시다 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번 제가 시장에 대한 이슈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내용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이야기 드리면서 몰랐던 이야기라든가 뭐 알더라도 정확한 이야기라든가 혹은 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참 주식 투자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분석해 보면서 다음 흐름을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힌트들 고민 많이 해서 많이 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매번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눌림목 자리가 나올 때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되냐, 유리기판, AI 반도체 이 두 가지 종목들 상당히 괜찮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좋은 종목들 모아놨고요. 매일매일 이것보다 좀 더 빠르게 급등할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매일매일 급등 천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우리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매수 사인을 좀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률 높은 단기 급등 종목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 준비했고요.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여기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정식 안전하게 다운로드하는 곳이죠. 제 이름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하고 들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라든가 아니면은 어디로 지금 현재 뭘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설문조사하는 척하면서 핸드폰 번호 가지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법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팔려나갑니다. 그러면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사기치는 전화 오는 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러실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그런 거 다 빼버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고요. 안전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천주는 메뉴에서 급등천주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급등천주 매일 나가니까 매번 어떤 종목 나가지 확인하시고요. 공직을 위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료집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자료집 다운로드 되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매일 아침 지금 아침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왜 그랬는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는 뭔지,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많으니까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가 뭐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대응할지, 뭐 혼자서 힘드신 분들 특히나 어플리케이션 매일 시황에 대한 정보도 보시면 훨씬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용하실 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자마자 바로바로 이제 제가 올리는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푸시 설정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용하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